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다운이 실내 건조 냄새가 걱정되면 세제까지 다운이 실내 건조 콤보 2배 탈취 성분으로 냄새 얼룩 제거는 물론 흡착 방지까지. 바다 한가운데서 검은 연기가 치솟더니 순식간에 배 한 척이 불길에 휩싸입니다. 해안에서 불과 5분 거리에 떠 있는 낚싯배에서 불이 난 건데요. 당시 배에는 2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안전하게 구조됐을지 CCTV로 본 세상에서 취재했습니다. 바다 위에 뜬 궁전처럼 웅장함을 자랑하는 성산 일출봉. 그 앞바다에는 몇몇만 알고 있는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바로 바닷속에 석상 하나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건데요. 대체 이 석상은 왜 바닷속에 가부좌를 틀고 있는 걸까요? 미스터리엠에서 추적해봤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신협 행복 내비 켜세요. 노후 준비 행복 내비 켜세요. 안심 출산 행복 내비 켜세요. 그럼요. 신협 보험이 더 좋은 길로 안내할 거니까요. 평생 어부바 신협 보험. 장마가 지나간 후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불볕더위에 에어컨 및 피서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오른 전기요금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한숨이 나옵니다. 폭염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전기요금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마치 가마솥 안에 있는 것 같은 날씨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난 사흘 동안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만 16명이 이릅니다. 전기 소비가 폭증하면서 아파트 정전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이런 상황에 사람들은 에어컨 밑으로 피신을 하죠. 상점이 즐비한 거리엔 문을 열어놓은 채 영업하는 가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거의 다 오픈과 동시에 에어컨을 틉니다. 거의. 안 틀면 뭐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전기 요금 많이 나와도 시원해야지 손님들이 들어와서 덥다 그러면 누가 여기 와서 물건 사려고 그래요. 2배, 2.5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영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에어컨을 켜둔 한 가게인데요. 얼마 전 폭탄 같은 전기 요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낸 금액이 지금 이제 한 117만 9천 원 정도. 6월 기준에서는 거의 반 가격을 냈어요. 에어컨 사용하기 전에. 자, 한 달 사이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동 전기 요금이 2배 가까이 청구가 된 건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덥거나 이러시면 다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저로 온도를 낮춰놨는데도 불구하고 덥다고 이제 좀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때는 좀 곤욕스럽기도 하고. 다른 가게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곳은 테라스를 찾는 손님이 많아 문을 열어놓은 채 에어컨을 틀어놓는데요. 그나마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선택하는 것은 선풍기 몇 대를 더 가동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 열어도 에어컨은 가동을 또 하시는 거예요? 네, 해야죠. 이게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은 약하게 했는 거를 3단까지 더 내려서. 최강으로 이제 올리고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선풍기 전부 네. 놓고서 이제 바깥으로 바람을 몰아내는. 여기서는 지금 그래도 아까 30도 미만으로 나오는데 에어컨 바람이 없는 이만큼 두 발짝만 나와도 여기 테이블 지금 온도가 지금 36도가 넘거든요. 에어컨 전기세도 좀 부담이 돼가지고 2주를 쉬어갔는데 쉬었는데도 작년이랑 똑같아요, 요금. 반절 가까이 쉬었는데도 60만 원이 나왔어요. 네네. 자, 작년보다 오른 전기요금은 청구서를 보면 더욱 실감이 되는데요. 7월 청구된 요금입니다. 같은 기간의 사용량 차이에 비해서 요금은 비슷한 수준이죠. 에어컨을 다 새 거로 교체했어요. 네. 이번에 못 따라갈까 봐 전력량이. 그럼 효율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요금이 팍
오른 거 보면서 포장사를 접어야 되나까지가 생각 중이에요. 자, 올해만 1kW시당 21.1원이 올라 작년 기준 총 약 40원이 올랐습니다. 한 달에 400kWh를 사용하면 월 13,000원으로 21%가 오른 셈인데요. 이런 상황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부담돼 요금 줄이기에 힘쓰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녁인데도 실내 온도를 보니까 32도를 넘어갑니다. 퇴근하면 에어컨부터 찾는다고 너무 하는데요. 올랐다고 해서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을 수는 없고 선풍기를 이용하거나 암막 커튼을 사용을 한다거나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용품들을 구매를 했어요. 자,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 수 없으니 선풍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최근 절전형 냉방 가전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기요금 부담이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전기세 부담이 커지면서 효율 등급, 높은 효율 등급을 위주로 많이 보십니다. 전기세 부담도 커지면서 서큘레이터나 선풍기 위쪽도 많이 보십니다. 에너지 소비 에어컨을 구매할 때도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선호하거나 선풍기나 서큘레이터의 판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전자제품 회사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대비 저전력 여름 가전의 판매량이 최대 11%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각자의 방법으로 무더위와 전기 요금을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기 요금이 계속해서 인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전기는 대부분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 이 세 가지 연료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2020년 연말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높아졌고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증가되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가격은 2021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데다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의 전쟁으로 수입 제한이 되면서 가격 인상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판매할 때 책정하는 전기 요금 같은 경우에는 오른 만큼의 비용을 다 반영해서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인 한전의 적자가 상당하고요. 앞으로도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상승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증가 요인은 한국전력의 적자인데요. 누적된 부채로 인해 전기요금은 인상은 불가피했습니다. 현재 국제 에너지 가격은 안정이 됐지만 또 변동이 생기면 앞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수도 있다는데요. 살아남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올리는 것보다는 좀 더 대체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이런 누진세라던가 전기요금 같은 부분에서는 감면 혜택을 조금 많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자, 이제는 온난화를 넘어 끓는 지구의 시대라고 하죠. 에너지 절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 첫 번째 CCTV 영상 보시죠. 바다 한가운데 새카맣게 타버린 배 한 척이 보입니다. 검은 연기도 보이고 아주 위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거대한 불길이 집어삼킨 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한 척. 폭발음이 꽝꽝꽝 3차례 정도 터졌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불길이 솟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됐죠. 대체 이 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26일. 배가 저쪽에서 최초로 목격됐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약 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목격됐는데요. 검은 연기가 포착된 건 오후 6시쯤. 이내 배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죠. 이 해변에서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빨갛게 불이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뛰어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다로. 빨리 배에서 탈출해야 될 텐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먼저 달려갔죠. 민간 해양 구조대인 목격자는 곧장 제트스키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다에 빠진 승객 5명을 구조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승객들은 왜 바다에 빠져 있었던 걸까? 물에 빠져
어렸을 때 정말 이러다 죽겠다 싶었고요. 선장님이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리라고 지시하셨고요. 떨어지지 말고 모여라고 밧줄로 서로 흩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떠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내 해경이 도착했습니다. 밧줄 던져주는 거 잡으세요. 밧줄 던져주는 잡으세요. 이거 던질 때 이거 잡아요. 모두 여기 구조대. 현재 경장 이충제등 3명, 해상 필요자 구조차 3명 입수. 줄 잡으세요. 하나, 둘, 셋. 해경과 민간 구조대, 바다에 빠진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사투를 펼치는데요. 천천히. 해경이 밧줄을 던진 후 승객을 끌어올리면서 구조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승객들은 무사해 보이는데요. 이 사고 소식에 재빨리 구조에 나선 선장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전속력으로 현장까지 갔었습니다.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부터 해서 이제 올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민간 해양 구조대. 그렇게 민관 합동으로 이뤄진 구조 작업. 여기 11명. 그럼 여기 5명. 맞아 그 5명. 현재 승선원 20명. 해상 모두 여기 구조대. 현시각 화재 선박 사고 현장 해상 필요자 20명 총원 구조 완료. 약 10여 분 동안 구조 활동을 진행하면서 선장 1명, 선원 1명, 승객 18명, 총 20명을 안전하게 전원 구조 완료하였습니다. 1명이 저체온증을 좀 호소하였지만 나머지 19명은 건강 상태 이상이 없었습니다. 구조대 구조정으로 구조한 4명 이송시켰음. 하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물대포를 쏘아가면서 3시간의 사투를 펼친 끝에야 겨우 진화가 됐는데요. 배가 반쯤 타고 있는 상황이었고 진화를 완료된 상태에서는 배가 완전 전소되었습니다. 약 3시간여 만에 화재가 진압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선박 위에서 화재가 났을 땐 어떻게 해야죠? 화재 사고가 발생한다면 위치와 인원을 파악하시어 신고 후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고 안전한 곳에 대피하셔서 구조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참사로까지 이어질 뻔한 사고를 막은 건 역시 안전수칙이었습니다. 한 집에서 웬 상자를 들고 나오는 경찰. 그리고 곧장 경찰차에 짐을 싣습니다. 압수 물품이라도 되는 걸까요? 아니 대체 저게 뭐죠? 여기서 이삿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잡동사니가 잔뜩 쌓인 이곳에서 이삿짐이 발견됐다고요? 다소 황당한 이야기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사 준비가 한창인 것 같은데요. 혼자서 짐을 번쩍번쩍 옮기더니 수레를 이용해서 짐을 옮기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잠깐 멈춰서더니 주변에 있는 물건도 하나둘씩 살펴봅니다. 좀 수상한데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라도 온 걸까요? 이사를 위해 놓아둔 가전제품을 가져갔다는 절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사를 하던 중 약 1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도둑맞았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데요. 이에 곧바로 출동한 경찰, 이삿짐을 훔쳐간 범인을 찾기 위해 인근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관제센터 CCTV를 2시간가량 확인하고 동선을 추적해보니 피의자 주거지로 확인되어 그 주거지에 출동을 했습니다. CCTV를 돌려보니까 한 남성이 짐을 싣고 바로 이곳으로 향했다고요. 저희가 목격했을 때는 그 가전제품을 이렇게 옮기는 상황에 저희가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삿짐은 처음 가져갔던 상태 그대로였죠. 그런데 이 남성 왜 남의 이삿짐을 말도 없이 가져간 걸까? 버리고 간 것을 모르고 가져간 것이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었습니다. CCTV 영상을 보여드리니 아무 말 없이 조사를 받으시겠다고 하여 임의동의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이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피해자한테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형법을 보면 제329조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이유라도 타인의 물건에 손대는 건 범죄입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시죠. 경찰이 순찰차에서 다급하게 내리더니 도로 한가운데를 가리킵니다. 손가락 끝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경찰관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여성이 저 중앙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도 없는 도로 위로 사람이 지나갔다고요? 바로 3초 전 상황인데요. 한 여성이 왕복 6차로인 도로로 태연히 걸어 들어옵니다. 바로 옆에 순찰차가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길을 건너죠. 경찰차를 보고도 무단횡단을 감행하는 사람들은 좀 많지가 않은데 처음에 저 사람 뭐지? 술을 많이 마셨나? 라고 좀 황당했죠. 다급하게 차를 세우고 여성에게 다가갔던 경찰들. 사고 예방을 위해 인도 쪽으로 여성을 데려온 뒤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몸을 떨면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요? 인도상에서 그냥 얌전히 걸어가고 있었을 뿐이다 하면서 무단횡단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었습니다. 대답하는 과정에서 비 오듯이 땀을 흘리고 이제 몸을 굉장히 많이 떨었어요. 조금 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대답을 회피하고 이상 행동을 보였던 여성. 바닥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네요. 이거 아무래도 수상한데요. 평소에 앓고 있는 지병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몸이 아픈 데가 있는지를 물어봤었습니다. 당시로부터 5일 전에 누군가가 집 창문을 통해서 자기한테 주사를 놓고 도망갔다. 거기에 대해서 마약 투약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냈어? 어떻게 마약을 어떻게 주사를 어떻게 놨어? 집에 있는데. 얘기를 해봐요. 우리 이렇게 못 가. 이미 늦었어. 갈 수 있는 거는. 결국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한 여성은 인근 경찰서로 동행해서 마약 투약 검사를 해본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마약은 워낙에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시게 되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시도조차 하시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행복한 일상을 망치는 마약, 손대지 않는 게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도로 위 갑작스런 타이어 파열 현상. 운전자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울리면서 너무 놀랬었죠. 옆면이 완전히 그냥 터졌거든요. 뭐 밟은 것도 아닌데. 타이어 장사하시는 분도 이렇게 타이어 터진 건 처음 봤어요. 오늘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서는 이 유물을 타이어 파열 현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놀라운 사고를 목격했다는 제보자.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애들이랑 이제 신랑이랑 같이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가다가 옆에 큰 화물 트럭이 가서 겁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놀랬었죠. 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순간 이게 뭐지 이게 터널 무너지는 거 아니야 막 이랬다가 이제 옆에서 차 바퀴가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는 게 보였죠. 타이어가 왜 파열된 건지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비슷한 사고는 또 있습니다. 굉음과 함께 타이어의 파편이 찢겨나갑니다.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뻥 터진 거죠. 이게 다행히 조금 거리가 있어가지고 밟고 지나갔어요. 제보자가 추측한 사고의 원인은 거기가 도로가 상황이 좀 안 좋긴 해요. 뭐 하인 것도 많고 좀 울퉁불퉁하고 겸사겸사 파열된 것 같아요. 터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물체를 밟고 타이어가 파열됐다는 건데요. 외국한 거 딱 밟으면 그냥 나가버려요 이거. 공사 쪽에 뻥 터지잖아요. 밟으면 보호장치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터져버리잖아요. 과연 물체를 밟아서 생긴 사고일까요? 만약에 이건 타이어 파편이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파편에 의해서 타이어가 터진 게 아니다. 밟아서 일어난 사고는 아니란 얘기. 타이어가 만약에 파편에서 만약에 어디 밟아가지고 터지게 되면 그냥 주저앉아요, 타이어가. 밟은 것과 파열된 것의 타이어 모양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포토를 밟은 타이어는요. 터지지 않고 바람이 빠진 듯한 모양. 파열된 타이어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타이어가 찢겨나가는 파열 현상은 왜 일어나는 도로의 걸까요? 온도라든가
타이어의 온도가 높아져서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도로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쵸.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브레이크 열에 의해서 굉장히 좀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도가 높은 타이어, 그러니까 5년을 넘은 타이어가 파열될 확률이 높고요. 공기압을 너무 적게 넣었을 때 발열되면서 타이어가 파열이 많이 일어납니다. 타이어 파열 사고는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면 그 건수가 확연히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주행하는 것만으로도 타이어에 열이 생기는데요. 도로 지면이 뜨거워져 마찰열이 상승하면 타이어가 파열되기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타이어 파열 사고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은 다름 아닌 공기압. 타이어 접촉면 온도를 50도로 설정한 뒤 가속 실험을 했는데 바람이 빠진 타이어는 금세 100도를 훌쩍 넘기며 파열됐습니다. 사실 공기압은 원래 운전석 열면 안전벨트 옆에 기둥에 원래 표시돼 있어요. 근데 여름에는 거기는 공기압보다 약 10% 정도 좀 더 넣어주는 게 부하 상태를 적게 하고 마찰 개수를 줄이기 때문에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타이어의 나이도 표시돼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게 생산된 주, 뒤쪽이 생산 연도인데요. 5년 이상 된 타이어는 파열 확률이 높아 교체해줘야 합니다. 만약 주행 중에 타이어가 파열되면 운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쪽 바퀴가 터져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데 여기서 급가속이나 급감소, 핸들을 급하게 조작했을 때 차가 중심을 잃고 회전한다든지 전복돼서 큰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탄력을 유지하면서 우측으로 자연스럽게 최대한 빠르게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여름철엔 도로면이 뜨거워 타이어 파열 사고도 잦은데요. 치사율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타이어 파열로 인한 또 다른 사고. 앞에 오던 트럭이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턱길에서 중앙선을 넘으면서 좌측 바퀴가 터크가 나요.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반대차로 있던 차량과 부딪혀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각종 얘기한 것은 이제 보험회사에서 비율을 나누고 저희들은 사고 원인 행위를 그 차에 대해서 중앙선 침범부가 입건했어요. 2차 사고를 유발하는 타이어 파열 사고. 통상적인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타이어 파열로 2차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운전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된 사고이기 때문에 타이어 파열 차량 운전자 과실 100%입니다. 참고로 파열된 타이어를 도로 현장에 그냥 두고 가버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54조의 사고 미조치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경찰이나 도로관리청에 신고해서 안내에 따라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름철엔 타이어 공기압을 10% 더 높여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 제작진에게 도착한 의문의 제보 영상. 다이빙 중에 이제 유영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곳에 석상 같은 게 있더라고요. 돌인데 사람 모양이더라고요. 있을 곳이 아닌데 이런 곳에 석상이 있어서 너무 미스터리했어요. 오늘의 미스터리는 제주 앞바다의 좁은 바위 틈에서 발견된 수상한 석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석상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찾은 곳은 성산 일출봉 인근의 마을. 사람들은 석상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네. 어디쯤 있는가는 몰라도 우리 앞바다에 있으면 또 이해가 안 가네. 네. 난 잘 모르겠는데. 아 근데 왜 있는가 그래 궁금하다 하나냐? 아니 처음 듣는 자리. 이 동네에서 내가 한 거의 40년 살았는데도 이건 처음인데. 이거는 저 다이버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근데 이게 존재하냐 이거지 지금. 정말 저 바닷속 어딘가에 석상이 있기는 한 걸까요? 바닷속에서 석상을 목격했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기입니다. 저기 일출봉 저 뒤편에. 성산 일출봉 끝자락 바닷속에 석상을 봤다고 저도 하는데요. 여기서 와서 처음 봤죠. 굉장히 많이 신비로웠죠. 신비롭다는 석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다이버들과 함께 성산 앞바다로 향했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석상 찾기 수중 탐사. 한참을 내려가자 눈에 들어온 건 수중 절벽. 이 틈 안에 석상이 있는 걸까요?
천천히 절벽 틈 사이로 들어가 보는데요. 절벽이 끝나는 곳에 정체모를 형상 하나가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모습을 드러내는 그것은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석상입니다. 바닷속 부유물들이 뒤덮인 석상. 꽤 긴 시간 이곳을 지키고 있었다는 걸 짐작케 하는데요. 바닷속 절벽 끝자락에 있는 석상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아 그러게 사람 얼굴 같네. 약간 불상처럼 생겼지 않아? 그렇게 불쌍같이 보이는데? 불상이요? 네. 부처기에 부처. 아 이게 부처상이에요. 부처기. 사람들 말처럼 석상은 우리가 흔히 사찰에서 보던 불상과 그 모습이 비슷한데요. 과연 이건 불상이 맞는 걸까요? 전문가의 지혜를 빌려봐야겠습니다. 이게 이제 석상인데 불상으로 보입니다. 그 그림을 볼 때 이제 석가모니 불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석가모니 불이거든요. 이제 오른손은 여기 무릎을 이렇게 올려놓고요. 무릎 위에다가 왼손은 이렇게 해서 가슴 아래에다가 이렇게 이제 대고 있고 옷자락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석가모니 불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석상의 정체, 불상이랍니다. 그런데 이 불상이 발견된 곳은 수심 25m 아래 절벽 틈. 다이버 중에서도 실력과 연차가 쌓여야지만 닿을 수 있는 곳인데요. 불상이 깊은 바닷속에 잠긴 이유는 뭘까? 그러게요. 그 절에서 어떤 바닷속에다가 뭐 숨긴다고 해야 되나? 뭐 보관을 하기 위해서 숨겨놓는 게 바닷속에다 잠궈놨을 거 아닐까요? 절이라든가 뭐 스님들이라든가 뭐 무속인들이라든가 뭐 그런 거 아닐까? 인근 사찰에서 불상을 일부러 바닷속에 모신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인데요. 불상을 바닷속에 두는 경우가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불교에선 의미가 있는 걸까요? 불상을 조성하면 되게 지상에 주로 봉헌을 하죠. 법당이나 또는 야외 또는 석굴 이런 쪽에 봉안을 하지만 수중에 해저에 봉안한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모셨다면 불신에 몸에 청소를 해서 상우가 또렷하게 보이게 관리됐어야 되는데 전혀 관리의 흔적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석굴을 물속에 두지 않을 뿐더러 상태가 좋지 않으니 사찰에서 모신 건 아닐 거랍니다. 그렇다면 어느 절에서 잃어버렸거나 쓸모 없어진 것을 버린 것은 아닐까? 인근 사찰을 돌며 확인해 봤는데요. 우리 절에서는 뭐 그런 거 한 적이 없고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뭐 버리게 되면은 깨기가 좀 그렇고 해서 어디 땅 속에다가 묻기도 하고. 불상을 땅에 묻기는 해도 바다에 모신 적은 없다는 얘기. 사찰에서 흘러나온 불상도 아니라면 이 불상은 왜 바닷속에 있는 걸까요? 희한하죠. 옛날에 무슨 선박 옮기는 과정에서 떨어진 게 아닌가 좀 오래된 어서 있잖아요. 한 400~500년 전에 그런 배들이 오다 침몰했을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배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겠죠. 먼 옛날 불상과 같은 유물을 옮기던 배가 난파되며 유실된 것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제주도가 의외로 섬이어서 그런 게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뭐 그런 신고나 이런 것들은 잘 들어오는 편은 아니고요. 반대쪽에 서쪽에 신창리 쪽에 금 팔찌랑 금핀 이런 것들 나왔던 게 하나고 일단 성산 쪽에서는 저희들이 발굴을 한 건 없고요. 성산 앞바다에서 난파된 흔적이 나온 적은 없답니다. 그렇다면 난파설도 기각. 과연 이 불상은 어디에서 온 걸까? 수중불상의 비밀을 풀기 위해 주변을 탐문하던 중 발견한 성산 일출봉 아래의 동굴진지. 이 18개의 동굴은 모두 일제강점기 당시에 만들어진 건데요. 불상의 비밀은 동굴진지와 관련이 있을까요? 성산 일출봉 갱도진지는 태평양 전쟁을 유발한 일본군이 자기네 본토 사수를 위해서 제주를 요새화시키면서 갱도 구축을 할 때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상당히 많이 좀 희생이 됐다고 봐야죠.
강제징용됐던 조선인들의 한이 서려 있는 해안 일제 동굴진지. 바닷속 불상은 이곳에서 쓰러져간 원혼을 달래기 위해 넣어둔 게 아닐까요? 희생자들이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 불상을 뭐 물에다가 집어넣었던가 금시초문이고요. 기록이나 뭐 문헌 아니면 어떤 그 선조들의 증언 같은 거를 들어보질 못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강제노역에 희생당한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불상은 아니랍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수중 불상 미스터리. 대체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깊은 바닷속에 불상을 가져다 둔 걸까요? 사진을 살피던 전문가는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래되면은 삭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마모된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주 뚜렷해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오래된 거는 같지가 않아요. 여기 밑에 글이 뭐가 있어? 글이 뭐가 있어요? 뭐, 이 글이 여기 쩐쩐쩐쩐 여기 아마 내가 볼 때는 글 같은데. 미궁에 빠진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열쇠, 석불 앞에 놓인 석함에 쌓인 먼지를 털어봤는데요. 뿌연 먼지 사이로 보이는 건 한자도 한글도 아닌 영문자. 불상에 영문이 새겨진 건 처음 보는데요. 석함에 적힌 글자는 NAUI로 한 다이버 협회의 약자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 다이버 협회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과연 그들이 성산 앞바다에 불상을 넣은 걸까요? 사실이라면 대체 왜 불상을 바닷속에 모신 걸까요? 직접 불상을 넣으신 게 맞나요? 네, 제가 넣었습니다. 아, 그래요?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거기서 옛날에는 사고가 많이 났대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라오이 강사들 중에 스님들이 있어서 사람의 안녕들도 빌고 좋은 다이빙 포인트를 만들면 굉장히 나중에 유명한 다이빙 랜드마크가 될 것 같다. 불상을 하나 계획을 하게 됐어요. 불상이 자리한 곳은 해양 사고가 자주 일어났던 곳이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이버와 스님들이 어민의 안전을 기원하며 바닷속에 불상을 모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 불상을 찾아가서 소원도 빌고 또 아픈 것도 치유하고 또 미래를 계획하는 그 불상으로 인해서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상은 바닷속 수호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불상이 지켜준다고 하니까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신감 있게 바닷속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들어가면서 관심을 갖고 보면서 먼 미래에도 볼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성산 일출봉 앞바다를 찾는 모든 이들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는 수중 불상이 오래 보존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 네,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네. 평화와 안녕을 바랐던 간절한 염원 덕분인지 정말 신기한 게도 이 바닷속에 불상이 들어간 뒤로는 성산 일출봉 앞바다에서 큰 사고가 없었다고 하네요. 네, 휴가철을 맞아서 스쿠버 다이빙 즐기는 분들 요즘 많으실 텐데 사고도 잦습니다. 활동 전에는 철저하게 장비 점검하시고 잠수 예정 장소도 꼭 점검하셔서 반드시 또 2인 이상 짝을 이뤄서 다이빙하는 게 안전하다고 하니까요. 안전수칙 꼭 지키시면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뜨겁게 달군 핫한 이슈를 추적한다. 이슈의 모든 것 모닝 이슈. 첫 번째는 여름 필수품인 이것이 없는 곳에 관한 얘기입니다. 전국이 폭염으로 펄펄 끓고 있을 때 이곳 태백은 예외였다는데요. 오후 6시 비 오는 서울의 기온은 28.6도. 근데 태백의 날씨는 어떨지 한번 태백 주민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비가 계속 오는데도 불구하고 더운 서울. 과연 태백은 어땠을까요? 거기 지금 태백 날씨는 어때요? 시원해요. 아, 시원해요? 거기 지금 실제 온도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나요? 같은 날 오후 6시 태백의 기온은 22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와, 서울과는 6도나 차이가 난 건데요. 그럼 이날만 시원했던 게 아닐까 의심 많은 제작진 태백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침 저녁에는 좀 쌀쌀해갖고 여기 우리 집에 없어요 이런 건.
여름 추워서 나 맨날 이불 덮고 자. 우리 에어컨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에어컨이 없다?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나고 있다는 얘기. 혹시나 해서 다른 집으로도 가봤습니다. 집안 곳곳을 아무리 둘러봐도 에어컨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그렇네요. 여기도 없네요, 진짜. 태백의 이 지역은 열대라는 건 전혀 못 느끼고요. 선풍기는 뭐 아예 크게 사용도 안 하고 에어컨 자체도 아예 사용 안 하고 아예 사본 역사도 없고 선풍기도 저는 아직까지 하나 안 사봤습니다. 그 순간 제 PD의 눈에 포착된 건 바로 방 한켠에 떡하니 자리 잡은 두꺼운 이불인데요. 겨울용인데요. 선생님 지금 방에 있는 저 이불 예. 지금 여름에 사용하고 계신 이불인 거예요? 네, 저희 이불 덮습니다. 밤으로는 온기가 추워서 저희 이불 덮고 지금 이 보일러도 보다시피 이거 지금 다 돌아가는 겁니다. 여름에요? 보일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은 말이 사실일까요? 확인을 시켜주겠다며 보일러실로 우리를 데려간 주인장. 집이 옛날 집이라 아침 저녁으론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기 일쑤라 1년 내내 보일러에서 불을 빼지 않고 있답니다. 와. 이렇게 말이죠. 낮에는 여기는 그래도 한 27, 8도.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뭐 엄청 시원합니다. 사실 와서 겪어보면 아시겠지만 여름 한철 살기 좋다.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요. 태백은 많은 이들이 찾는 여름 관광지인데요. 숙박업소도 사정은 마찬가지일까? 직접 확인해 보니 여기도 없습니다. 없지 않나요? 펜션에 에어컨이 없냐고 많이들 물어요. 그러면은 뭐 저희는 날씨 때문에 우리는 필요가 없다. 그분들이 체험을 하면은 아 정말로 여기는 에어컨 자체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느끼고 돌아가세요. 정말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할까요? 태백이 여기서 너무 높으니까 시원한데 에어컨 없어도 돼요.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오후 2시. 에어컨을 틀지 않았는데 실내 온도가 23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쾌적하네요. 태백이 시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백시가 평균 해발 고도가 900m에 달하는 고원 도시거든요. 거기다 이제 또 산림 비율이 88%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항상 이제 선선하고 상쾌한 그런 바람을 이제 여름철에도 항상 경험하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과 비교해봐도 압도적인 해발 고도입니다. 여름철 태백의 평균 기온은 20.9도입니다. 태백의 폭염 일수는 4일이고 4일. 열대야 일수는 단 하루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후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태백 지역이 강원도에서도 시원하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날 수 있는 사실 확인 완료! 요즘엔 크면 클수록 잘 팔린다는데 사실일까?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말이 있습니다. 크면 클수록 좋다는 뜻의 대대익선. 식음료 업계에서 야금야금 자리를 차지하던 대용량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SNS엔 다양한 빅사이즈 제품을 먹는 영상이 끝도 없이 올라옵니다. 보고 일단 너무 커서 좀 놀랐고 사람 혼자서 다 못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보 사이즈 챌린지도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고 전보 도시락, 컵라면 그런 것도 나오는 것 같고 뭐 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새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온 빅사이즈 제품, 과연 뭐가 있을까? 마트에 빅사이즈 제품이 얼마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트를 둘러보다가 손쉽게 첫 번째 아이템 획득! 이런 건 뭐 쉽게 볼 수 있죠. 이게 6,680원. 양에 비해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 그 다음으로 포착된 건 바로 대용량 간장. 이게 오리지널이고 이게 대용량입니다. 많이 크네요. 간장 역시 가성비가 좋아 보입니다. 마트를 한 바퀴 돌자 과자부터 라면까지 다양한 빅사이즈 제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좀 저렴해. 적은 거보다 큰 게 좀 더 싸니까. 소스류나 양념 같은 거 큰 걸로 살 것 같아요. 대용량이면 되게 가격이 제일 싸더라고요. 한 커피 프랜차이즈도 최근 빅사이즈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출시 4일 만에 12만 잔이나 팔렸는데요.
대체 한 잔의 용량은 얼마나 될까? 와, 저건 와, 사이즈 차이 느껴지시나요? 기본 한 번에 용량에 비해 못 약 먹겠어요. 2.5배나 많은데요. 크기 자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용량 자체가 다른데 맛에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맛은 똑같습니다. 사 먹었던 거 생각하면은 훨씬 합리적이고 뭐 요즘에 다른 저렴한 카페들에서도 2잔 살 거면은 이거 하나 사서 오래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편의점에도 대용량 빅사이즈 제품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하러 가볼게요. 대용량 제품, 그럼 편의점에도 많을까요? 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피곤한 아침에도 무더운 오후에도 저는 커피 대신 링티를 마십니다. 빠르게 흡수해야 빠르게 회복하니까 링티는 링거가 아닙니다. 간편하게 마시는 겁니다. 링티. 지금은 하이뮨 시대. 한양류 단백질의 정상적인 면역 기능, 소화를 고려한 설계까지 좋으니까 하이뮨이죠.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편의점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빅사이즈 제품들. 뭐죠? 팝콘이네요. 네. 자그마한 사이즈 한 개 있습니다. 크네요, 비교하니까. 진짜 크다. 기존 라면에 비해 몸집을 크게 불린 라면부터 한 손에 들기 힘든 삼각김밥까지 이렇게 빅사이즈 제품을 출시한 이유는요? 기존 상품과는 다르게 조금 더 재미있는 상품, 그리고 한 번에 이제 구매하실 때 큰 상품을 찾는 니즈가 좀 강하셔가지고 그런 좀 대용량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메가 사이즈 제품, 빅 사이즈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체험, 그런 어떤 모험을, 소비 모험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은가. 조그만 아이템에서 그런 놀라운 슈퍼 제품을 삼으로써 소비자들의 만족감이 온다. 고물가 시대, 팍팍한 현실을 빅사이즈로 조금이나마 채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연예뉴스 강경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자,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인기가요를 통해서 국내 음악방송에 처음 출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첫 솔로 데뷔곡인 세븐의 무대 공개 또한 처음이어서 한국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자전투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 세계에 세븐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음악 프로그램 인기가요에 깜짝 출연했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네, 지난달 14일 첫 솔로곡 세븐을 발표한 이후 첫 국내 활동으로 빌보드 핫백 1위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일정 마치고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온 거고요. 네, 오늘 무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븐은 사랑하는 사람과 일주일 내내 함께하고 싶다는 정열적인 가사의 노래인데요. 국내 음악방송 첫 출연과 동시에 1위까지 차지했습니다. 제가 받을 줄 몰랐어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나 소감 준비 못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세븐으로 좋은 스타트 했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음악 내는 그런 멋진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은 지난 7월 미국 ABC와 영국 BBC 방송국의 인기 프로그램과 라디오 등에 출연하며 해외에서의 솔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I want to try many different styles with my own voice. Please look forward to what comes next. 결국 미국 빌보드 핫백 차트에 진입과 동시에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주요 음원 차트 정상을 차지하며 그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빌보드 1위 소식 이후 정국은 팬 플랫폼에 더 위로 가자라는 짧은 소감을 적기도 했는데요. 그의 말처럼 다음 목표는 어디가 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이 궁금한 신비주의 대표 스타들의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2010년 개봉한 영화 아저씨 이후 13년째 배우 공백기를 보내고 있는 원빈 씨. 최근 의외의 장소에서 만난 원빈 씨 목격담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어디죠?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번에 원빈 근황 보니까 쿠킹 클래스하고 참기름 짜서 지인들 나눠준다더라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쓴 작성자가 찐 농촌 라이프 즐기는 분이 왜 피부도 깨끗하게 예쁘냐 이렇게 원빈 씨의 모습을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네티즌들의 너무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니까 이 게시자가 글을 내렸습니다. 이어 원빈 이나영 부부에게 아로니아 집을 선물로 받았다는 게시물도 발견됐는데요. 이에 누리꾼들은 농촌 브이로그라도 찍어줘요. 원빈 참기름은 더욱더 고소할 듯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궁금하니까요. 아내 이나영 씨가 최근 드라마 인터뷰 자리에서 원빈 씨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이나영 씨가 박하경 여행기에 출연을 하고 나서 이제 원빈 씨 복귀를 자꾸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왜 자꾸 나한테 원빈 씨 복귀를 물어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 뭐 그분도 나오시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다른 신비주의 스타 바로 서태지 씨입니다. 지난해 데뷔 30주년이었지만 별다른 소식은 없었는데요. 서태지 씨는 2017년 콘서트 이후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서태지 씨 관련 소식이 전해진 것은 한 자동차 중고거래 사이트였습니다. 최근 한 인기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서태지 씨가 약 10년간 실제 소유하고 탑승했던 슈퍼카가 매물로 올라와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차는 서태지 씨가 아끼던 차로 팬들 사이에서 유명했는데요. 과거 소속사 사옥 6층에 이 차량만을 위한 전시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을 정도입니다. 서태지 씨는 지난해 말 SNS를 통해 근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서태지 씨는 SNS를 통해 엔데믹이 와서 딸이 홈스쿨을 마치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 가장 좋은 일이었다라며 아빠로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새 앨범에 관해서는 변화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마음가짐도 필요한 어떤 분기점에 서 있는 것 같다며 기약은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답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수 활동 모습을 볼 수 없는 서태지 씨지만 나나라요가 얼마 전 미국 음악 전문 매체가 선정한 K-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100곡 중 9위에 꼽히며 문화 대통령으로서의 건재함을 보여줬습니다. 현장에서 만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마음 단디 먹고 우리 만납시다. 올해 초 허위 복귀설로 곤혹을 치렀던 배우 심은하 씨. 그녀의 근황 소식을 개그맨 김영철 씨가 전해 대중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심은하 선배님과 친하세요? 최근에 식사를 했습니다. 같은 미용실을 다니는 인연으로 만났다고 하는데요. 한두 시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약간 좀 뭔가 싸움을 느꼈어요. 심은하 선배님이 진짜 딱 바로 말이 너무 길어. 네, 김영철 씨 시간은 유명하죠. 연예계 복귀 이슈를 얘기한 게 아니고 복귀를 제가 알아야 돼요? 다음에 만나면 물어보죠. 복귀 언제 할 건지. 궁금합니다. 복귀 소식은 아니었지만 심은하 씨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네요.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하루빨리 새 소식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 대기실 안에 수많은 환자가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들이 기다리는 건 어느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잘 이렇게 진료를 해주셔가지고 아플 때마다 이제 오게 됐습니다. 환자들한테 인기 짱이거든요. 다들 이 의사를 찾는 이유는 뭘까요?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요. 사진 한번 보면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쪽 부분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조금 아래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환자 상태에 대한 꼼꼼한 설명은 기본. 또 다른 서비스가 있다고요? 지금 걸어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저도 감사드려요. 감사 조금 늦었다. 딱딱한 분위기를 품은 유머인데요. 불편한 건 없으셨고? 네, 괜찮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섬세함까지 겸비했습니다. 조금 앞에 닿는 부분이니까 다니다가 계속 쓸리면 이런 거 하나 붙이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고. 네, 아주 세심하게 설명을 잘해주고 그래서 제가 믿음과 또 신뢰가 가는 과장님이십니다. 베테랑 외과 의사답게 정확한 진단은 물론이고 환자가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충분히 공감해준다고요. 진심이 통한 걸까요? 작년에는 친절상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그가 환자와의 관계에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환자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주의 깊게 잘 듣고 알아듣기 쉽게 잘 얘기해 주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환자와의 소통. 연간 1,000만 명에 달하는 입원 환자. 그런데 좋은 기억만 갖는 건 아닌데요. 정합병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기다리는 게 많지요. 어떤 거에서 바이러스가 걸렸는지 자세한 그런 거는 잘 안 알려주셔서 궁금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의사분 회진 왔길래 제가 물어봤죠. 수술 결과는 어떻고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환자들 좀 무시한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입원 환자들이 털어놓은 경험 중에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지만 담당 의료진을 만나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요. 또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불쑥 찾아온 방문에 놀라기도 합니다. 질병과 치료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 정확한 상태를 모르기도 하죠. 짧은 시간 안에 의료진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기 힘들 때도 많고요. 이렇듯 병원마다 의료진과 시설 등 서비스도 제각각인데 의료 서비스에 대해 환자들은 평가할 만한 방법이 없죠. 병원 정보도 부족하고 이런 경험을 나누기도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환자가 입원 중에 겪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크게 6개 영역, 24문항으로 이루어진 환자 경험 평가인데요. 환자가 직접 병원을 평가하는 병원 평가입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예의와 존중을 갖추고 대했는지, 처치 과정에서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행되는 환자 경험 평가. 종합병원에 하루 이상 입원했던 성인을 대상으로 바로 오늘부터 입원 경험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는데요. 환자 경험 평가를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병원 입장에서 보면은 환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더 좋은 병원으로 되게 노력할 수 있으며 환자는 그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동네 병원 같은 작은 병원, 의원 대상으로도 평가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올 여름도 한우, 좋아, 런, 삼겹살, 좋아, 런, 복숭아, 좋아, 런. 홈플러 좋아하는 건 모두 시원한 가격으로 홈플로 달려. 홈플러스 올 여름도 한우, 좋아, 런, 삼겹살, 좋아, 런, 복숭아, 좋아, 런. 홈플러 좋아하는 건 모두 시원한 가격으로 홈플로 달려. 홈플러스. 네, 어젯밤에도 열대야에 잠 못 드는 분들 많았을 텐데요. 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5도까지 치솟고 체감 더위는 그보다 더 높겠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야외 작업은 되도록 피하시고요. 야외에서 작업하실 때는 물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Sun sets past 8 and the cotton candy